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AI가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아도,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지 않아도 내 손안의 기기에서 바로 AI가 실행된다면요? 사실 이건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이 가장 뜨겁게 연구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오늘 소개할 소형 언어 모델 SLM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LM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지금 AI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지까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AI 언어 모델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챗GPT 같은 AI에게 질문을 던지면 AI는 수백억, 수천억 개의 숫자들을 바탕으로 답을 만들어냅니다. 이 숫자들을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AI의 경험치나 지식의 무게 같은 거예요.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AI는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복잡한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미터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더 많은 컴퓨터 자원이 필요하고 더 많은 전기가 쓰이고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무겁고 거대한 모델을 우리는 LLM,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GPT-4 같은 모델이 대표적이죠. 그렇다면 SLM은 뭘까요? 이름 그대로 소형 언어 모델입니다. LLM보다 파라미터 수가 훨씬 적은, 말하자면 가볍고 날렵한 AI입니다. LLM의 파라미터가 수천억 개에서 심지어 1조 개 이상에 달하는 반면 SLM은 수억 개에서 수백억 개 수준입니다. GPT-4가 무려 1.76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것과 비교하면 SLM의 대표 모델인 미스트랄 7B는 73억 개에 불과합니다.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LLM이 대형 병원의 종합검진 시스템이라면 SLM은 동네 의원의 전자차트 시스템이에요. 모든 병을 다 다루진 못해도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SLM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주 흥미로운 기술들이 쓰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지식증류라는 기법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개념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똑똑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LLM이에요. 그 선생님이 가진 지식과 추론 방식을 더 작은 학생 모델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선생님의 지식이 학생에게 증류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학생 모델, 즉 SLM은 크기는 작지만 선생님의 핵심 능력은 상당 부분 이어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디스틸버트는 이 방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원본 모델보다 40%나 작고 60%나 빠르면서도 원본 성능의 97%를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식 증류 외에도 SLM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나무를 다듬을 때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듯 AI 신경망에서도 성능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불필요한 연결들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는 양자화입니다. 조금 더 기술적인 이야기인데요. AI 모델 안의 숫자들을 더 정밀하게 표현하는 방식에서 덜 정밀하지만 훨씬 가벼운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32비트짜리 숫자를 8비트로 줄이는 거예요. 데이터 용량이 4분의 1로 줄어드니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세 번째는 저차원 분해인데 복잡한 수학 행렬을 더 단순한 형태로 쪼개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들을 조합해서 SLM을 설계하면 성능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크기는 줄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떤 SLM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들도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파이3 미니는 38억 개의 파라미터만 갖고도 훨씬 큰 모델들과 맞먹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오픈AI의 GPT-4 미니는 GPT 3.5 툴보를 언어 이해, 추론, 수학 코딩 등 주요 성능 평가에서 모두 앞섰고 더 큰 GPT-4에 준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메타의 라마 3.2는 10억에서 30억 개의 파라미터 버전으로 나와 스마트폰에서도 실행될 정도로 작습니다. 구글의 잼마는 구글의 대형 모델 제미나이와 같은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20억에서 90억 개 파라미터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트랄 AI의 미니스트럴 시리즈는 지식, 상식, 다국어 능력 벤치마크에서 이전 세대를 모두 능가했습니다. 이 모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 직접 내려받아서 내 컴퓨터에 설치하고 내 서비스에 붙여서 쓸 수 있어요.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괜찮은 사양의 노트북 하나면 나만의 AI 비서를 실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를 운영하려면 수십억 원짜리 서버 인프라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무료로 내려받아 내 기기에서 돌릴 수 있으니 기술의 민주화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SLM이 단순히 작은 AI에 그치지 않고 주목받는 이유는 실생활 적용 가능성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온디바이스 AI, 즉 기기 안에서 직접 실행되는 AI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통화 내용을 요약해주거나 차 안에서 음성 명령으로 내비게이션을 제어하거나 스마트워치가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 이 모든 게 SLM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 내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도 AI가 작동하니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의료나 금융처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이 점이 결정적인 장점이 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활용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지능형 라우팅이라는 개념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AI 시스템 안에서 가벼운 질문은 SLM이 빠르게 처리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질문은 LLM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마치 대기업의 고객센터처럼 간단한 문의는 자동응답 시스템이 처리하고 복잡한 문제는 전문 상담원에게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시스템의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도 사용자는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전략이죠. SLM의 또 다른 장점은 환경적 측면입니다. AI가 전기를 엄청나게 소비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챗GPT 같은 대형 모델에 질문 하나를 보낼 때 소비되는 에너지는 구글 검색의 수십 배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AI 붐 이후 이 수치는 더욱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 SLM은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 훨씬 적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도 훨씬 적습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면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SLM은 지속 가능한 AI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SLM에도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맞는 도구를 골라야 합니다. 우선 SLM은 모든 분야를 두루 잘 아는 박학다식형 AI가 아닙니다.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 훈련되기 때문에 처음 보는 낯선 주제나 매우 복합적인 질문 앞에서는 성능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사의 파이3 모델에 대해 크기가 작아 정보를 담아두는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식을 묻는 벤치마크에서 성능이 낮다고 직접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자신있게 말하는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SLM이 내놓는 결과는 반드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SLM 소형 언어 모델은 LLM보다 파라미터 수가 훨씬 적고 가볍게 설계된 AI 모델입니다. 지식 증류, 가지치기, 양자와 같은 기술로 만들어지며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공장 설비까지 다양한 기기에 탑재될 수 있습니다. 파이, 젬마 라마, 미스트랄 같은 다양한 모델이 이미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고 일반 개발자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SLM이 중요한 이유는 AI가 데이터 센터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기기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입니다. SLM은 AI를 더 가볍게, 더 빠르게, 더 우리 곁에 가까이 데려오는 기술입니다. 거대한 AI의 시대에서 이제는 나에게 꼭 맞는 작고 강한 AI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대해주세요.